자, 제2장 2차 함수의 2차 방정식에 관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방정식과 그리고 그 방정식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표현하면요. 등호, 이꼴이죠. 이꼴. 좌변이라고 하고요. 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걸 좌변,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걸 우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두 개, 좌변과 우변에 어떤 x값을 대입했을 때 이 이꼴이 만족되는 걸 찾는 것을 우리가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x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모조리 x에다가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항상 이 꼴이 만족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볼까요? x에다가 0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 좌변은 1이 되죠. 우변은 4가 되죠. 그럼 이 꼴 만족하나요? 아니죠. 그러면 어떤 x값을 대입해야 이 꼴이 만족될까요? 그걸 찾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이렇게 꾸며진 식을 방정식이라고 하고, 이 등호를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이 x값을 찾는 것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꼴이 만족되는 x를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찾았어요. 그러면 그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에서의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래프에서의 해석은요.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아직까지 잘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으시면요,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이 밑에 있는 식과 같이 등호, 이 꼴을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걸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이때 이 x를 찾는 걸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 찾았어요. 그 x 찾았어요. 그러면 그 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합니다. 해. 방정식의 해 또는 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은 콘이라고 부르고 해는 카이라고 불러요. 자, 이 한자는 지우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 방정식을 풀 때 단순히 이 미지수를 넘겨서, 그리고 숫자를 넘겨서 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x를 이렇게 넘기면 여기 2x가 되죠. 그리고 1을 이렇게 우변으로 넘기면 여기 2가 되죠. 양변을 2로 나누면 x값이 1이다, 이렇게 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x값을 찾는 과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방정식을 푼다, 이렇게 해서 푸세요 라고 하면 x값 찾으세요,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찾았어요. 그러면 이 x값을 그 방정식의 해라고 부릅니다. 방정식의 해 또는 근, 둘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일본에서는 해라고 하는 말을 더 자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방정식의 의미, 아주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걸 그래프로 해석하면 과연 어떤 말인가,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요. 방정식은요, 왼쪽에 있는 함수, 이거 함수라 하면 어떻게 배웠죠? x랑 y 사이의 관계식이라고 배웠죠. 근데 여기는 y가 없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주면 돼요. 자, 왼쪽에 있는 걸 함수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y는 x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함수로 보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지금 색깔을 다르게 표시했죠. 여기 있는 y랑 여기 있는 y는 당연히 다른 y예요. 다른 y. 자, 그러면 각각의 함수를 그려볼까요? 1차 함수 그리는 방법은 1차 함수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 그리는 방법, 여기 y 절편부터 보는 거예요. 자, 1, 여기 1이죠. 1, 여기를 지나가고요. 그리고 기울기가 1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도 1 증가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요렇게 요런 직선의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그려지겠죠. 좀 빼뚤빼뚤한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 빨간 색깔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여기 y 절편부터 3, 여기 지나요. 하나, 둘, 셋,
간색한 여기죠. 3. 여기를 지날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가 1 증가할 때 y는 1 감소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직선이 이제 그려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 3을 조금 이렇게 왼쪽에다 쓸까요? 자, 이렇게 이런 직선이 되겠죠. 그러면 자, 이거 이제 점은 조금 지우고요. 이것도 좀 지울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을 그렸는데요. 이 방정식에서 이 x값을 찾는 걸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에 0을 대입해 볼까요? 여기다 0 딱 대입하면 이 꼴 만족하나요? 만족하지 않죠? 왼쪽은 1이고 오른쪽은 3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만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 그림에서 살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죠? 주황색은 여기 1이 나오고 빨간색은 여기 3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값이 같나요? 같지 않죠? 그래서 이 x = 0이라고 하는 값은 방정식의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값을 집어넣어야 이 y값이 같아질까요? 요 y값과 요 y값, 즉 요 y값과 주황색 y값과 빨간색 y값, 이게 같아질까요? 이 y값과 이 y값이 같아질까요? 그림에서 바로 만나는 점이겠죠. 만나는 점. 여기 만나는 점은요, y가 똑같잖아요. 2로 똑같네요, 지금. 그죠? 그러면 그때 어떤 x를 집어넣어야 될까요? 1이죠, 1. 그래서 x가 1일 때 여기다 대입하면 이 주황색 y값도 2가 나오고 빨간색 y값도 2가 나와서 이게 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요. 방정식을 그래프에서 해석할 때는요.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따로따로 그려서 그 따로따로 그린 함수끼리 만나는 점의 x좌표가 이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걸 제가 말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방정식은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한다고요? 왼쪽 함수와 그리고 오른쪽 함수가 만나는 점에서의 x좌표가 방정식의 해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식 풀라는 건 만나는 점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방정식 볼까요? 이거 굉장히 쉽죠. 어떤 x를 집어넣어야 이 꼴이 만족될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해석도 해보자 이거죠. 해석 어떻게 하라고 했죠? 왼쪽에 있는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각각 그려서 만나는 점 찾아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함수예요, 함수. 여기가 함수라는 건 알겠죠? y는 x 플러스 1이다. 이거 1차 함수잖아요. 근데 이것도 함수예요. 이거 무슨 함수일까요? y는 0이다 라고 하는 상수함수예요. 자, y는 0이다. 상수함수는 1차 함수 파트에서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그리는 거 모르시겠으면 그쪽 강의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요 빨간 색깔 요 상수함수부터 그려볼까요? y는 0.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y는 0이라고 하는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y는 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요 1차 함수는 1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만나는 점 어디냐? 바로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에서 만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해가 x = 마이너스 1이 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희가 2차 방정식을 볼 때 항상 이렇게 오른쪽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 구성을 그렇게 해요. 만약에 안 돼 있더라도 이렇게 바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y는 0이다 라고 하는 상수함수로 보고 만나는 점 찾는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형태와 이제 해석 볼 건데요. 제가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어 가지고 이제 모양만 조금 바뀐다 뿐이지 원론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왼쪽에 2차식이 와요. 2차 함수의 형태가 오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렇게 0 이렇게 보통은 형태로 구성이 돼서 나오죠. 당연히 방정식은 이 꼴을 만족하는 이 x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왼쪽에 있는 함수 2차 함수 그리고요. 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y는 0이라고 하는 상수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는다. 바로 이 x값이 이 2차 방정식의 해이다 라는 거예요. 괜찮겠죠?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는 경우예요. 굉장히 쉬운 패턴이에요.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이런 식으로 되면 여기 자리에다가 x에 알파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베타를 대입하거나, 그죠? 둘 다 대입해도 0이 되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는 이 x에다가 알파 대입해도 이꼴 만족되죠. 0 이꼴 0이니까. 그리고 x에다가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되죠. 이꼴 만족되죠. 그래서 x가 알파 또는 베타가 이게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되면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요, 근해 공식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가지 패턴이 있다라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먼저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를 좀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0이라고 하는 거, 이거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자, 인수분해 파트에서 타스키카 계산이라고 하는 거 방법 이용해 보겠습니다. 곱해서 x제곱 되는 두 개의 수를 찾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습니다. 마이너스 3과 플러스 2. 이랬을 때 크로스해서 곱하면 여기가 2x, 여기가 마이너스 3x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x. 1차 항의 개수와 똑같죠. 그러면 제대로 인수분해가 된 거다. 자, 그러면 x 마이너스 3 그리고 x 플러스 2 이꼴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므로 x에다가 여기 0 되려면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 0 되려면 x에 3 대입하면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2랑 3이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구하는 과정을 이제 2차 방정식을 푼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참고로 이거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래프에서 해석. 요 2차함수 그리는 거예요. 아래로 볼록한 2차함수가 되겠죠. 왜?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2차함수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 0 상수함수 이렇게 그립니다. y는 0. 얘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2차 함수죠. 이때 만나는 점, 방정식을 푼다라고 하는 건 결국 그래프에서 해석할 때는 만나는 점의 x좌표 구하는 거였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3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을 반드시 할 줄 알아야 이 뒤쪽에 부등식이라거나 아니면 미지수가 포함된 2차 함수의 해석이라거나 하는 부분들이 깔끔하게 해결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프에서 해석하는 방법도 알아두셔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패턴인데요. 자, x 마이너스 7 플러스 5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죠. 자, x 마이너스 7 x 플러스 5 이꼴 0이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5를 대입해도 이꼴 만족되고 7을 대입해도 이꼴 만족되죠. 따라서 x가 마이너스 5 또는 7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인수분해가 되면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쉽죠. 자, 그런데 이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상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에는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근해 공식은 어떻게 유도가 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도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물론 이 유도 과정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만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결과만큼은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먼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 일반적인 형태죠. 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 어떤 x값을 대입해야 이꼴 0이 될까요? 자, 먼저 a로 묶습니다. 최고차 항을요.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까지 되고 이 뒤쪽에 플러스 c는 그대로 둘게요.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이거 기본형 만드는 꼴과 좀 비슷하죠. 자, a 곱하기 이 앞에 있는 1창의 개수의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줍니다. x제곱 더하기 a분의 b x 플러스 요거의 딱 절반은 2a분의 b잖아요. 그걸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b의 제곱 얘를 더해주고 빼주는 거죠. a 제곱 b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세 개 항을 인수분해하면 완전 제곱꼴이 돼요.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의 제곱 그리고 앞에 있는 최고차항 개수랑 뒤쪽에 있는 거 곱해져서 밖으로 나올게요. 그러면 aa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4a분의 b의 제곱 플러스 c 이꼴 제로가 되겠죠. 자, 이 x가 붙어있지 않은 항, 상수항은 오른쪽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a 곱하기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은 자, 넘어가는 거니까요. 4a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c가 되겠다라는 것까지 지금 몰아왔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가서요. 여기에서 양변을 이제 a로 나눠 줄게요. 그러면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 제곱 이꼴이 되고요. 4a 제곱, 이거 a로 나눴어요. 양변을 b 제곱 되고 마이너스 a분의 c 이렇게 되겠죠. 자, 오른쪽에 있는 요 식을요 통분해 줄게요. 통분. 분모를 똑같이 맞춰주겠습니다. 4a 제곱분의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괜찮죠? 자, 그러면 요 중간에는 지우고 요 결과만 이렇게 붙여 쓰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양변에 루트를 씌워 줄 거예요. 자, 이거 수화식 파트에서 제가 한번 강의를 해 준 적이 있는데요. 루트 어떤 수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그냥 x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죠. 얘는 절대값 x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을 자세하게 드렸으니까 이 근호의 성질 파트에 가셔가지고 해당 부분 다시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학생은. 자, 그러니까 양변에 루트 이렇게 루트, 여기도 루트 이렇게 씌워주게 되면 어때요? 여기 루트 제곱 있죠? 그럼 이게 없어지면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온다고요? 절대값을 달면서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중간 과정 쓸까요? 자, 루트하고 이 제곱,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양변 루트 하는 거예요. 이렇게 루트 이렇게 씁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만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쓴 다음에 양변에 여기도 루트 씌우고 여기도 루트 씌우는 거예요. 똑같이 루트 씌웠으니까 그대로 이꼴 만족 되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렇게 없어지면서 절대값 달고 x 플러스 2a분의 b가 될 거고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루트 쓸게요. 루트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부분을 절대값을 벗길 건데요. 여기 안쪽이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나올 거지만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값 여기 미지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양수면 그대로 나오고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가 붙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써줍니다. 어떤 경우인지 모르니까. 자, x 플러스 2a분의 b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좀 지울게요. 중간 과정은 여기도 좀 지우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값을 오른쪽으로 이항시켜 주겠습니다. 그러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쓰고 4a 제곱분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하고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넘어가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꼴 이제 이 밑에 루트 이거 기억나시나요? 루트 a분의 b는 이거 각각 루트 a분의 루트 b 이렇게 붙였다가 뗐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언제? a가 양수고 b도 양수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그러니까 요 부분 보실까요? 2a의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얘가 지금 4a의 제곱이니까요. 이거 지수 법칙에 따라서, 그죠? 그런데 어떤 실수의 제곱은 언제나 양수잖아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을 양수 취급해서 자, 이렇게 벗깁니다. 2a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이렇게 따로따로 보고 여기가 4a 제곱인데 이 4a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이라서 루트하고 제곱은 없어지고 밖으로 나오는데 이 2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달고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값이 양수라면 플러스 이렇게 나올 거고 음수라면 마이너스 이렇게 나올 건데요. 앞에 어차피 플러스 마이너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한 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위쪽에 쓸 수 있다는 거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러면 지우고 2a분의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일단 마이너스 2a분의 b 이렇게 씁니다. 그럼 어때요? 분모가 2a, 2a 똑같으니까 통분 되겠죠. 따라서 2a분의 마이너스 b 이걸 먼저 쓴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니까 이제 결과만 제가 쓰겠습니다. 지금 저희 뭐 찾는 거였죠? 해 찾는 거였죠. 해가 뭐죠?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해라고 하죠. 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해는요,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 번에. 언제 쓴다고요? 인수분해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암기. 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이게 근해 공식 암기합니다. 이 x값을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실제로 이 꼴 만족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숫자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어떤 복잡한 형태가 아니라 딱 얼마 숫자로 나오니까 실제로 이 공식만 암기해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근해 공식에서 구한 이 x가 어떤 걸 의미한다고 했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자, 이 x는요, 바로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라고 했었죠. 방정식의 해석에서요. 자,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어떤 2차 함수, 뭐 아래로 볼록하든 위로 볼록하든 이렇게 볼록한 함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함수 y는 0이라고 하는 이 상수 함수가 있겠죠. 이렇게 y는 0. 이 만나는 두 개의 점, 여기 이걸 우리가 이 2차 방정식의 해라고 한다고 했죠. 해는 x값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두 개잖아요. 그죠? 두 개.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일 경우랑 마이너스일 경우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여기 플러스인 경우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이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써서 두 개의 해가 구해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이 안쪽에 있는 값 있죠?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특별히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불러요. 판별식. 뭔가 판별이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가 있듯이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적인 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뭘 결정하냐면요, 바로 해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예요. 해의 개수. 왜 그런지 볼까요? 이 판별식은 보통 이렇게 라지 D로 쓰거든요. 이 라지 D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라는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요 식이 첫 번째 양수라면요, 양수. 그러니까 양수예요. 그러면 루트가 살죠. 루트 안에 어떤 양수값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플러스일 경우랑 마이너스일 경우 둘 다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거니까 해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두 개. 만나는 점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해가 두 개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실수해가. 괜찮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판별식 D가 만약에 딱 0이라면 어떨까요?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해 봤더니 얘가 딱 0이에요. 그러면 이 루트 안의 값이 0이래요. 루트 0이 얼마죠? 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그냥 없어지죠. 이거 0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해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마이너스 2분의 b 이렇게 딱 한 개만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해가 한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판별식 D가 즉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 계산해 봤더니 얘가 음수래요. 음수. 그러면 루트 안에 마이너스 1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루트 안에는 마이너스 값이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저희 문과 수학에서는 이 이유도 제가 이 근호의 성질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그 파트 잘 모르시겠으면 참고해 주시고요. 음수가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그 수는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x가 없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x가 없으니까 해가 몇 개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해가 0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판별식 이렇게 된다.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라고 하는 거 일단 첫 번째 암기하셔야 되고요. 이 근해 공식 안에서도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부분이 판별식이라고 부른다. 그럼 판별식은 뭘 판별하는 거냐? 바로 해의 개수를 판별하는 것이다. 판별식이 양수면 해가 2개, 판별식이 0이라면 해가 1개, 판별식이 음수라면 해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때 해는 이 2차 함수랑 이 x축이 만나는 이 점의 개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1번 경우 이게 해가 2개 있는 경우는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죠. 두 개 만나니까 해가 2개 있으니까 두 번 만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해가 1개라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난다는 뜻이에요. x축과 딱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식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해가 없다라는 건 만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챙겨가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한번 봐야겠죠.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게 훨씬 쉽잖아요. 근데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근해 공식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해 공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다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다. 이거 암기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합니다. 지금 a 값이 얼마죠? 1이죠. 그리고 b 값은 마이너스 6이고 c 값은 2예요. 요거를 각각 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b인데 여기 b 자리가 마이너스 6이니까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리고 b 제곱하면 36이죠.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c가 2죠. 이렇게. 그러면 요 루트 안의 값이 루트 28이잖아요. 28은 2루트 7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2루트 7 이렇게 바꾸고요. 분자 분모 2로 약분되죠? 그러면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 해석해 볼까요, 이제?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2차 함수를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때는, 2차 방정식을 그래프상에서 해석할 때는 왼쪽에 있는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랑, 그 다음에 y는 0이라고 하는 x축, y는 0은 x축이죠? 만나는 두 개의 점이 있다라는 거고, 그때 이 작은 값이 3 마이너스 루트 7이고, 이 큰 값이 3 플러스 루트 7이다 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이것도 인수분해가 되나요? 먼저 보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잘 안 되죠. 그러면 근의 공식, 요거 이용하는 건데요. 요거 이용함에 있어서 먼저 요거 값 살펴보는 것도 좋아요. 자, 이거 판별식이라고 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을 먼저 볼게요. 그러면 b가 3이죠. 자, 대입하게 되면 9 마이너스 4, a 값이 1이죠. c 값은 4죠. 그러면 이거 9 빼기 16이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이니까 이 값은 0보다 작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x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수는 없는 것으로 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가 없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많은 내용을 했는데요. 자, 총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좌변과 우변을 이꼴, 요 등호를 만족시키는 어떤 x값을 찾게끔 이게 나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방정식을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왼쪽에 있는 함수 그리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함수 그려줍니다. 각각 그리는 거예요. 그 두 개의 함수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찾는 것을 우리가 그래프를 푼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두 개의 그래프 각각 그리고 만나는 점 찾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근의 공식을 사용한다. 자, 근의 공식은 어떻게 됐었죠? 이거 암기하라고 했었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 자, 그런데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을 특별히 판별식이라고 한다.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루트 안이 살아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쓸 수 있죠. 해가 두 개다. 근데 판별식이 0이다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거니까 x값은 하나만 나오죠. 그래서 해가 한 개. 근데 이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이 x는 없는 값이 되는 거니까 해는 없다.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소 내용이 많은데요. 이 2차 방정식에 관련한 문제집에 나오는 내용 많이 풀어보시면서 반드시 익숙하게 되게끔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